유튜브를 이용하시다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사실은 한민족의 후예라는 등의 썸네일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혹은 세계 곳곳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출신 디아스포라에 대해 다루고 있죠. 대상이 되는 이들 민족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경 부근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 몇 년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라오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몽족, 미얀마의 리수족 등이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죠. 특히 몽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장되던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몽족의 전설 속 인물인 시우천왕 깃발을 흔들던 것도 이러한 주장이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공통점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의 국경지대에 살거나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과는 분리되어 고산지대에 살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과는 다른 이들의 전통 문화와 우리의 전통 문화 사이 공통점들을 들어 이들이 한반도 출신이라는 설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주류학자들은 이들 민족들과 한민족 간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취급하는 반면 몇몇 소수의 학자들은 자신들 나름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한반도 출신이라는 설이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설이 도는 민족도 있습니다. 즉, 한반도에서 떠난 이들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민족이 다른 곳에서 떠나왔다는 주장이죠.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민족이 심지어는 아시아권이 아닌 머나먼 땅에서 이주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한민족의 조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벗어나 긴 세월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의 털을 잡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으나 머나먼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의 기원 자체가 이들이라는 이야기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의 창시자는 독일의 인류학자 에른스트 오페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했던 그 오페르트가 맞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사건이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나비 효과를 일으킨 인물로 기억되죠. 그냥 좀도둑 양아치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그는 상인이자 인류학자이며 그의 두 형제들 모두 당시 유럽에서 저명한 동양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있는 동안 조선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고 이 기록들을 모아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이라는 회고록을 남기기도 했죠.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조선인들이 유대인들의 후손일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첫 번째, 조선인들은 서양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야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두 번째, 조선인은 일본인과 중국인보다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것이 아시아에서 가장 유대인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중 잃어버린 10지파의 일부가 극동아시아까지 도달했고 극동아시아 민족을 모두 살펴보아도 유대인들의 후손이라 할 만한 민족은 조선인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렬이라는 그림도 있죠.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인데 얼핏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페르트가 근거로 든 이야기들이 유대인과 한민족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유랑하기 시작한 서기 132년경에 이미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부여가야 옥저, 동예 등의 고대 국가들도 건재했기 때문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오페르트의 회고록에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상당히 의의가 있는 기록들도 많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현재에 보기에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주장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카족, 코리족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한민족과의 연관성 의혹을 받고 있지만 사실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들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한민족의 기원과 파생에 관해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민족의 기원과 파생에 관해 설왕설래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한민족의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민족은 많지만 한민족의 경우 그 뿌리에 대한 막연한 추론조차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편이죠. 특정 주요 문명의 지파일 것이라는 학설들이 지배적이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주요 문명들과의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독립적인 문명일 것이라는 학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죠. 최근에는 한반도 중부에서 남부까지 존재했던 진이라는 나라가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진국은 요소부터 요동까지의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고조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국가였던 것으로 보이죠. 즉, 이 설에 따르면 한민족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민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반도에서 자생했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아직 통설은 아니며 아직도 기원에 대한 논쟁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구려 유민의 영향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해에 당나라는 20만 명이 넘는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으로 데려갔는데 이들이 서로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여 서북 쪽의 불모지인 농우에 전부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이 농우라는 지역은 현재까지도 정확히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당 고종이 고구려인 가후 38,300호를 끌고 왔다가 중국 남쪽 땅에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죠. 이처럼 당시 고구려 유민들을 끌고 갔던 중국 측 기록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정착한 지역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순히 몇천 명, 몇만 명 수준의 유민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닌데 이들 중 행적이 희미하게나마 밝혀진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죠. 고선지처럼 중국 본토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그 후손들이 중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인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추적 기록이 오랜 기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찾기 위한 다양한 추측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측 기록을 근거로 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정착시켰다는 중국 남부 국경지대의 여러 민족들이 고구려 유민들의 후손이 아닌가 추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과 분리되어 고산지대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민족들이 그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해당 국가의 주류 민족들 역시도 고산지대의 소수 민족은 원래부터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설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설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이 현재는 중국 북한의 영토가 되어버린 탓에 이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 측은 고구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가 아닌 한민족의 역사라는 근거들이 발견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측은 고구려와 관련된 연구 진행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연구 역시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역사학자들의 공동 연구 진행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